안녕하세요. 소다세를 도입하는 것을 제한한다에 대한 찬성 즉 첫 번째 협상 양시형입니다. 비만은 체질량지수 BMI 25 이하일 때를 비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29%가량이 비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인의 수와 각종 성인병은 발병률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한 비만세 일종으로 설탕이 들어간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 소다세가 비만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그런 소다세를 도입할 것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으로 비만율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 비만 환자 치료를 위한 재정 확보에 필요하다는 의견,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 순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 팀이 소다세 도입을 찬성하는 첫 번째 이유는 탄산음료 소비를 줄여 비만율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 비만 유발 요인 중 하나인 탄산음료에 소다세를 적용하면 청소년들의 비만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2013년 옥스퍼드 대학교와 리딩대 공동연구진은 영국 의학저널 온라인판에 발표한 논문에서 탄산음료 가격이 20% 오르면 매출은 1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탄산음료의 세금을 20% 부과하면 비만성인 18만 명을 줄일 수 있다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일리노이 대의 리사 파월 및 행정교수는 온스당 1페니 과세는 전체적으로 17% 가격 인상과 같고 이는 20%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다세가 제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참고로 온스는 약 28g이고 1페니는 약 18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다세를 도입하면 적어도 청소년에서의 탄산음료 소비는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둘째, 소다세로 비만 환자들을 위한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014년 9월 25일 KBS 뉴스에 의하면 프랑스에서는 2012년부터 소다세로 100리터당 7.7유로 우리 돈 약 만원 정도를 인상하고 부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1.5리터 콜라 한 병에 1.3유로에서 1.5유로로 15% 정도 인상될 것입니다. 프랑스가 가당 음료와 청량 음료에 매기는 세금은 연간 총 2억 4천만 유로, 우리 돈 3,500억 원 정도 됩니다. 2011년 기획재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비만인은 정상인에 비해 의료비가 36% 이상 추가 지출됩니다. 이것을 보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다세로 비만 환자를 치료하고 비만 예방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담배세를 보면 담배로 인해 폐암에 걸린 사람이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를 받게 됩니다. 담배세를 걷지 않는다면 폐암 치료에 드는 비용 전부를 폐암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에 좋은 식품을 구입해 세금을 지원하여 가격을 내린다면 국민들이 건강에 좋은 식품을 현재보다 더 많이 먹을 것입니다. 소다세도 이러한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만 환자를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 소다세는 꼭 도입되어야 합니다. 소다세가 도입이 된다면 많은 국민이 비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행여 비만 환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건강한 식품 가격이 내려와서 국민들은 더 좋은 식품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팀 연사님께서는 탄산음료 가격이 20% 오른다고 하셨는데 탄산음료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부담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 말도 맞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부담된다고 하여서 경제적으로 나쁜 점이 있나요? 있습니다. 지금 경제 침대와 물가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세금까지 오르면 소비자는 당연히 부담되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상대편 연사님께서는 소다세를 실시하면 비만율을 줄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미국의 베리 파키 교수는 소다세 도입과 탄산음료 소비는 상관이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만 아니라 저희 측이 준비한 자료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한 베리컨키 교수의 의견입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측의 자료가 신뢰성 있는 점이 저희 측의 자료는 최신 자료이고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저희 측은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것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상대편 연사님께서 두 번째 논거로 재정을 확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국민들은 그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그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 확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들이고 국민들이 그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정작 국민들이 그 세금이 어디로 쓰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담배세는 간접 흡연 등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소다세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런데 소다세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안 줍니다만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그 점이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소다세도 담배세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꼭 부담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담배세는 간접 흡연과 같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렇지만 비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네. 그러나 국가에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비만율이 증가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보태 돈이 없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재정이 들어가나요? 비만 환자를 위한 치료에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소다세를 도입하게 되면 재정 확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돈으로 쉽게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라는 논제 반대측 발의자 김준희입니다. 저희 팀에서 먼저 첫 번째 인론자인 저는 논거 2개를 발표할 것이고 두 번째 인론자인 황성진 연사님께서는 반박과 논거 1가지, 마지막 요약자인 성소영 연사님께서는 반박과 논거 3가지를 모두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반박하겠습니다. 상대편 연사님의 두 번째 논거에서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그 세금 내는 것은 국민들이고 국민들이 그 세금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데 알아야 하지만 거기서 이런 세금을 재정 확보라고 하면 정작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그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제 저의 논거로 들어가겠습니다. 소다세란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한 비만세의 일종으로 설탕이 들어간 탄산음료에 세금을 분산합니다. 여러분, 소득은 제자리인데 비만율이 심각하다면 소다세를 도입하다니 걱정하는 서민들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소다세를 도입하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탄산음료는 언제 먹습니까? 보통 햄버거, 치킨, 피자를 먹을 때 탄산음료를 반드시 먹습니다. 그럼 누가 먹습니까? 청소년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경우 자신의 건강을 신경 쓸 여유가 시간이 적고 패스트푸드 등 소비가 높아 상대적으로 비만이 많은데 이미 대중화된 식품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년과 직장인들이 주 1회 67% 먹는다면 소득은 일정한데 세끼 식사와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침체로 인해 명목으로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소비자를 더욱 힘들게 할 것입니다. 2015년 OECD 국가별 비만율 평균은 18.4%인데 우리나라는 4.6%로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마른 나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소아 및 청소년 비만 문제가 시급하여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소다세 도입은 너무 성급한 기후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소다세를 실시한 덴마크는 2013년 효율성이 떨어져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다세를 실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세금만 늘려 소비자를 부담에 늘릴 것입니다. 둘째, 소다세를 도입해도 비만율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소다세를 도입하면 과연 비만율이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비만의 핵심은 과도한 칼로리 섭취가 핵심입니다. 탄산음료 말고 밥 또는 라면 같은 고탄수화물 음식 섭취, 야채나 과일보다 고영도 고지방이 많은 음식 섭취를 하는 현대인의 실습관 등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탄산음료
한다 해도 비만율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탄산음료 소비가 2000년부터 떨어지고 있는데 비만율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며 소다세 도입과 탄산음료 판매 감소는 사람들의 건강과는 별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멕시코에서는 탄산음료 판매량을 실시한 후 처음에는 10%가량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2%밖에 감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다세 도입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이유로 비만율을 낮추지 않겠습니다. 무엇으로 비만율을 낮출까요? 바로 운동과 식습관 개선입니다. 청소년들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적게 먹으면 안 됩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체육 시간을 늘려서 학생들이 뛰어다닐 수 있게 해야 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야채나 과일 먹기 등 건강에 좋은 음식 섭취를 습관화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탄산음료에 세금을 붙일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건강 개선 강화 정책에 더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 본의회는 소다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라는 문제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아까 국민들이 그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무용지물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발표하셨는데요. 하지만 그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정부에서 그것을 공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세금을 다 뉴스나 그런 것을 통해 공개한다면 국민들은 힘들 것입니다. 어느 방면에서 힘들 것이라고 국민들의 모든 세금이 어디로 가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뉴스에다가 모두를 다 공개한다면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것이고 또 정부는 모든 세금이 다 어디로 가는지를 발표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세시한 연사의 말씀에 이어가겠는데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소다세로 이용되는 세금만 공개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소다세 그것만 공개하면 다른 세금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불편할 것이고 세금이 오른다는 것은 숙제가 많아지는 것 같이 세금이 그냥 가격과 상관없이 세금이 올라진다는 것은 국민들이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건강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그러나 미국 의사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내과 학회보에서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비만에 효과적이라고 말하였는데요. 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지 설탕만 줄인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설탕을 줄이는데 안 되면 그런 고칼로리 음식도 줄여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고칼로리 음식에다도 소다세를 묻히고 그런 설탕에도 소다세를 묻히고 그러면 모든 음식에다 세금이 붙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면 우선적으로 세금을 붙여야 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OECD 국가별 비만율 평균이 18.4%예요. 우리나라는 4.6%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일 말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데 왜 그렇게 기유를 하면서 왜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우리는 아직 제일 마른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소다세를 걷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연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OECD 국가에 대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BMI 30 기준으로 하였고 저희가 낸 기준은 BMI 25 기준이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ECD는 그런 선진국 같은 것을 모아놓은 곳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공식적인 자료를 발표한 것을 보니까 그것이 더 신뢰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덴마크는 소다세를 실시하였다가 2013년 효율성이 떨어져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소다세가 아니라 비만세입니다. 육류, 버터, 치즈 등에 세금을 부과한 비만세입니다. 소다세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면 덴마크가 비만세라 하더라도 질문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안녕하세요. 소다세 도입을 하는 것에 대한 찬성 측 두 번째 연사 최시영입니다. 앞에서 첫 번째 영상에서 소다세 도입을 통해 첫째, 비만율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의견과 둘째, 소다세로 비만 환자들을 위한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발표하셨습니다. 우선 저는 반대 측 첫 번째 연사의 의견에 대해 반박을 한 뒤 저의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반대 측 첫 번째 연사께서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비만율이 유지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반드시 탄산음료를 마신다고 하였는데 마시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비만율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비만으로 인하여 연간 2조 원 이상의 진료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의견인 소다세 도입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2012년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주립대 연구팀의 논문에 의하면 미국에서 소다세가 도입되어 온수당 1센트,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 28g당 13원 정도의 소다세가 부과되면 355ml짜리 청량음료캔은 12센트를 물게 되고 이 경우 청량음료 소비량이 10년간 10%에서 15%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연간 24만 명의 당뇨병 환자와 10만 명의 심장병 환자, 8천 명의 뇌졸중 환자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간 2만 6천 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014년 7월 16일자 연합뉴스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 비만율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비만으로 인하여 연간 2조 원 이상의 진료비가 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5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 연차 총회에서 UN 특별보좌관 올리비에 드 셔터 박사는 비만이 흡연 못지않게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담배가 전 세계가 다 함께 규제하는 것처럼 정크푸드 등 건강 유해식품을 규제할 글로벌 협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비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주요국에서는 최근 비만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0년에 어린이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2014년 9월부터 초중고 학교에서 설탕이 들어간 음료와 정크푸드 등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50개 주 가운데 28개 주가 탄산음료 등의 별도의 세금을 매기거나 판매세 면세 규정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TV 등의 식품과 음료 광고에 당류, 소금, 인공 감미료에 대한 건강 경고 문구를 넣도록 하면서 이를 어기면 연간 광고 예산의 1.5%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만에 의한 합병증으로는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등 무수히 많습니다. 또한 치아는 사람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치아로는 음식물을 잘 씹는 기능을 하고 있고 적절히 발음을 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며 미용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치아는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4년 3월 영국 버밍엄 대학의 피터 락 박사 연구진이 학술지 브리티시 덴탈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2세 청소년이 하루에 4잔 이상의 탄산음료를 마시면 치아가 부식될 가능성이 약 25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더욱이 14세 청소년의 경우 탄산음료를 과다하게 마시면 치아 부식 위험이 513%까지 높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소다세 도입을 통해 비만을 줄이면 수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아 보존에도 좋은 영향을 끼쳐 국민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음료 소비량이 줄어든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닌데 왜 그런 근거자료를 드셨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직 소다세가 시행되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고 대신 소다세를 시행한 다른 나라들도 자료를 찾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인구도 다르고 비만율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비교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닙니까? 네. 하지만 소다세가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자료를 찾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우리나라는 많은 비교를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상대편 연사께서 세금을 거두면 된다고 하셨는데 세금이 아무리 높거나 낮아도 국민들은 세금이라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 세금이 국민들 개개인의 건강과 국민들 개개인에게 도움이 될 경우에는 국민들도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광고 금지
광고 금지 같은 것을 쏟아서 대신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광고 금지로도 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지 않습니까? 상대편 연사님께서 사례로 드신 광고 금지로 많은 그런 프로 사이트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소다스는 너무 성급한 기후이니 그렇게 간접적으로 광고 금지 같은 것을 주면 되지 왜 그렇게 국민들에게 세금을 강조하면서까지 비만율을 낮추려고 하십니까? 비만율은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국민들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소다세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소다스를 도입하는 이유는 비만율을 낮추려고 하는 것인데 하지만 비만율은 그렇게 많이 낮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2013년 영국 임페리얼 대학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설탕이 든 탄산음료를 하루 한 캔 340ml를 마시면 당뇨가 발병할 위험이 22%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연구팀은 설탕이 든 음료가 혈당과 인슐린 분비 과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으면 그러한 병이 발병할 위험도 줄지 않겠습니까? 비만의 핵심은 고탄수화물 음식 섭취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OECD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평균 4%가 비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소다세를 실시하면은 이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부담이 되는 세금을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까? 네. 하지만 2014년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비만으로 인해 연간 2조 원 이상의 진료비가 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집중 시간. 안녕하십니까. 이번 논제인 본의회는 소다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라는 논제에 반대한 두 번째 반대측 토론자 황성진입니다. 먼저 찬성 측 발언에 반론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비만율을 줄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탄산음료 그에 대한 근거로 탄산음료 가격이 20% 오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20%가 오르면 오히려 소비자가 부담이 될 뿐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금을 올리면 우리나라는 OECD 2015년도 국가별 비만율은 평균 18.4%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4.6%로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담을 느끼면서까지도 그 효과가 미미한 소다세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비만 환자를 위한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논거로 10,000원 정도 부과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국가는 프랑스였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의 인구와 우리나라의 인구는 다르기 때문에 이 사례는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비만 예방 프로그램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그냥 비만 예방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이것은 수용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담배세를 예로 드셨는데 담배세는 간접 흡연 등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렇지만 소다세는 개인이 비만인 것이지 남에게 피해를 많이 준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이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두 번째 논의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셋째로 건강에 좋은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량음료 소비량이 줄어든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닌데 왜 이런 근거를 드셨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또한 비만을 유발시키는 것은 설탕이 아닌 고칼로리 음식, 고영도 음식, 고지방 음식도 있는데 단순히 설탕만 먹지 못하게 한다고 해도 이런 많은 비만 유발 음식은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계속 먹기에 설탕만 단순히 먹지 못하게 해도 비만율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건강에는 좋은 도움은 못 됩니다. 다음은 저의 논의를 펼치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또 하나의 세금이 늘어난다라는 논거를 들겠습니다. 만약 소다세를 도입하면 국민들은 소다세가 들어간 모든 식품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처음엔 세금 때문에 소비가 줄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잊어버리고 세금만 더 내는 효과 없는 일이 돼버립니다. 핀란드는 최근 사탕과 탄산음료에 부과하는 세금을 만들었고 덴마크도 담배와 지방 성분이 많은 음식에 매기는 세금을 올렸습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명분에서입니다. 세계 각국이 국민 눈에 잘 안 띄는 또 하나의 세금, 즉 스텔스 세금 짜내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했습니다. 중산층에 대놓고 세금을 더 물리기는 어려우니 곳곳에 숨은 세금을 신설하여 예산 부족을 메꾸려는 꼼수, 즉 경기가 곤두박질하는 바람에 세수는 줄어든 반면
세수는 줄어든 반면 경기 부양의 씀씀이는 늘어나면서 나라 살림에 구멍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그럴듯한 명분으로 각종 세금을 신설하고 있지만 결국 세수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KBS 뉴스에서 보도한 것에 따르면 담배 제조 원가는 1,182원이지만 세금으로 3,318원을 더 부과시켰고 서민들이 먹는 술값은 세금의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눈에 안 띄는 또 하나의 세금, 스텔스 세금을 부과시킴으로써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득세 도입에 대한 제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소득세는 효율성이 떨어져서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바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더욱 효과가 미미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 소다를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가격이 부담이 돼서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 길들여온 맛이 아니면 어른 돼서 찾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면 소다를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구매할 수 없게 되고 비만율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소다가 들어간 음식은 먹지 않겠지만 과도한 칼로리 섭취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시원 총장님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두면 그 세금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손해가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국가 경제의 손해가 아니라 그 국민들이 세금을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 예시 중에서 덴마크에서 고열량 식품에 세금을 내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고열량 식품은 소득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스텔스 세금의 종류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저는 소득세라고 말씀하지 않고 스텔스 세금의 종류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텔스 세금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세금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자세히 무엇에 세금을 매깁니까? 그 국립공원 통행 입장료 그리고 그 톨게이트 그런 곳에서 각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님이 말하신 것처럼 아예 도피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폐물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피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다고 해도 저는 그 질문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한다고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질문을 하신 것인지 그 의도를 정확히 알 수 못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고열량 식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국 내과 의사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서 탄수화물 섭취 줄이는 것이 비만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식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떤 정도의 답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전에 저희가 질문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답변 시간을 1분간 허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 도입을 하는 것에 찬성 측 세 번째 안사 신민영입니다. 우선 반대 측 두 번째 안사의 말씀에 대해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 두 번째 안사께서는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한 자료는 타당치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시행한 예시가 없으므로 해외에서 자료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앞에서 저희 찬성 측 첫 번째 안사께서 소득세 도입을 통해 첫째, 비만율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비만 인구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요즘 비만율을 줄이는 대책 마련이 절실해졌습니다. 소득세를 도입하면 청소년 비만 유발 요인 중 한 가지인 탄산음료의 소비를 줄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탄산음료 소비가 2000년부터 떨어지고 있는데 비만율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소득세 도입과 탄산음료 판매 감소와 사람들의 건강은 별개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나라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소다세로 비만 환자들을 위한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비만인 사람들은 정상인에 비해 의료비가 36% 이상 추가 지출된다고 합니다. 만약 소다세를 도입한다면 소다세로 거둔 세금으로 비만 환자들을 위해 재정을 확보해서 비만 환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연 비만이 설탕만 많이 먹는 것으로 그런 비만이 생길까요? 설탕도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이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설탕은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은 적지만 고칼로리와 고염도 고지방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설탕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앉아주세요. 셋째, 소다세 도입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은 무수히 많고 음식물 씻기, 정확한 발음하기, 유용적 요소로서 무척 중요한 치아에 탄산음료는 많은 영향을 줍니다. 소다세 도입을 하면 탄산음료의 소비가 줄어서 비만과 치아 문제로부터 국민들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대측의 의견으로는 첫째, 소비자에게 부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이므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비만율이 유지되므로 효과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자료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자료가 없습니다. 셋째,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지 효과가 없다고 해서 아예 건강 문제를 빼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세금을 공개해야 하는가가 있었습니다. 반대측에서는 공개할 수 없으므로 무용지물이라고 하였지만 저희 찬성 측은 일부분만 공개할 수 있고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때에 밝히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팀에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비만율 감소, 비만 환자를 위한 재정 확보 가능,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세 가지 논거리 이유로 소다세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저희 찬성 측에서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소다세가 무척 중요하다고 다시 말하는 바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소다세는 꼭 도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반대측의 논거는 무조건 안 좋은 면만 부각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도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효과가 없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이 났을 때 목숨부터 챙기지 돈부터 챙기지 않는 것처럼 건강을 중요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박을 하겠습니다. OECD를 기준으로 한 상대팀의 자료에 의하면 BMI 지수 30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저희 측은 BMI 지수 25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는 소다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라는 문제에 강력히 반대하는 반대측 토론자 성소영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비만율이 심각하다며 소다세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만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비만은 죄가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는 비만율이 심각하기는커녕 제일 마른 나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소득은 제자리인데 비만은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여 소다세를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만을 죄라고 생각하신다면 과연 고기세, 소금세도 붙여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쓸데없는 소다세 도입은 그저 불필요하게 세금만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위 논제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다음은 반박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만율이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전체 인구 중 25%가 비만이라고 하셨지만 OECD 결과로 보면 평균 4%로 가장 마른 나라 중 하나라고 나왔습니다. 또 미국의 베리 폼킨 교수는 소다세 도입과 탄산음료 판매는 별개라고 지적했습니다. 받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지금 저희가 내린 정의에 의하면 BMI 25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OECD나 그 외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BMI 기준을 30으로 하고 있다고 하므로 25%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타당할 수 있지만 저희는 저희의 근거도 인정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재정 확보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다세로 환자를 치료한다 해도 그 세금들이 어디로 갔는지 국민들은 확실히 알기 힘듭니다. 그것은 일종의 스트레스 세금이 될 수 있으므로 저희는 이 논거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에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면은 그 소수의 비만인 사람들만을 위해 모두가 부담이 되는 소다세를 실시하여 세금을 얻으면 무공평하니 이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소다세도 비만세의 일종인데 소다세도 비만의 일종인데 비만세와 소다세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반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찾은 쟁점은 비만율은 결국 유지된다는 것과 비만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의 근거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먼저 반대측의 의견은 소다세를 실시하면 탄산음료 판매량이 줄여 비만율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우리의 의견은 비만율은 설탕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고탄수화물 음식으로 인한 비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의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멕시코에서 탄산음료 판매량이 10%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2%로 효과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다세를 도입해도 비만율은 줄어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다세로 설탕 과다 섭취를 줄이는 게 시급한 게 아니라 고탄수화물 음식의 문제도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상대편의 입장이 비만율이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입장은 저희에게 인정되지 않아 이 쟁점은 저희가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논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비만율은 결국 유지된다, 또 하나의 세금이 늘어난다라는 근거를 들어 이 문제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